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셨어요? 예, 단발로 잘랐습니다. 네. 자, 하나금융과 론스타 참 길고 긴 지금 협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전격적으로 처음에는 그 김승희 회장의 뭐 뚝심이 빛났다, 네. 결단력이 빛났다 해가지고 그쵸. 전격적으로 계약 합의에 이르렀는데 금융당국에서 사실 승인을 내주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네. 셈이죠. 다시 또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두 주체가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배경도 참 궁금합니다. 자, 매매 계약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그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해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그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를 하면서 양측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나금융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론스타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김승유 회장이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일본 그 길에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김승유 회장은 협상을 마치고 이미 국내로 입국을 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과 매매 가격 등에 대한 양측이 의견차가 있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다. 세부 사항이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환은행을 얼마에 살 것인지. 근데 주가가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바로 매매 가격인데 한마디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조금 더 싸게 사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조금 더 비싸게 팔겠다 이런 건데요. 그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에 네. 외환은행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사겠다고 하는 가격이 주당 14,250원입니다.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12,000원 선이었는데 어제 23일 기준으로 외환은행 주가가 8,940원으로 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죠. 엄청나게 빠졌군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매매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론스타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지난해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대금이 지난달 약 한 8천억 정도 실제로 유입된 만큼 오히려 매각 대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외환은행이 하이닉스를 매각할 경우에 외환은행의 매각 대금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론스타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하나금융이 내부적으로 외환은행의 매매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글쎄요, 론스타의 주장이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12,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9,000원도 안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주가라는 게 그간의 현대건설을 팔거나, 앞으로 하이닉스를 팔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오히려 더 가치가 올랐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계약이 연장되면서 매매 체결, 실제적으로 돈 입금되는 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따라서 또 이제 옵션이 있는 게 보상금을 또 론스타에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금융은 또 그걸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네, 양측이 지난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체결이 4월 1일이 넘어가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인수 주식당 100원, 그러니까 매달 329억 원의 지연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단서 조항에는 월말 또는 이전 시점에 클로징, 즉 계약 종료가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자에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월말에도 추가 대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외환은행의 인수가 지연되는 책임이 론스타에게 있는 만큼 이 지연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론스타는 인수 지연에 대해서 그 자신들은 기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상금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두 양측의 주장은 매도자인 그 론스타의 어떤 그 책임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하는 거를 이제 승인하지 않고 보류한 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법원이
그 론스타의 그 대법원이죠. 그쵸.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컸단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계약 연장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하나금융과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얼마나 더 연장할지가 좀 관건인데요. 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연장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결국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전에 또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금융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보다는 연장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하자. 그렇죠. 네. 일단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론스타와 계약 만료일인 오늘 24일에서 영업 기준일을 기준으로 단 일주일을 앞두고 내린 만큼 대책을 좀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금융당국이 판단을 유보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인수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든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계약을 연장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계약 연장 기간 동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좀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하나금융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이유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하게 그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둔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외환은행 지분은 가져오겠다. 그쵸.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주가가 뭐 하나금융 주주는 지난번에 하한가도 한번 가고 완전히 그렇죠. 지금 뭐 추세를 이탈한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행도 거의 뭐 추세를 잃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이어서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 그러니까 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서 매우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거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뭐 하나금융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론스타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네.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까지도 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유 회장이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 직후 기자들하고 만나서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생존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는 하나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전략 가운데 하나이지 인수가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없다 이런 건 아닌 얘기인데요. 김승유 회장은 그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돼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또, 지금 예. 아직은 자사주 매입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예,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무산될 경우에 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지금 현재 뭐 매물로 나와 있는 이제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요. 만약에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서도 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방안과 비은행 부문을 인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하나금융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해서 론스타와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김혜수 기자가 론스타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향후?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 이게 제 생각이라보다는 우선은 일단은 하나금융하고 매매 계약을 조금 연장을 연장을 해도 그렇게 크게 뭐 손해 날 건 없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무산이 되면 또다시 또 인수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까지 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빨리 한국을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일단은 배당 같은 거 좀 이렇게 두둑히 챙기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매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그 윤영로 지금 외환은행 행장 내정자로 이렇게 내정이 되셨던 네. 윤영로 전 기업은행장께서 요새 어떻게 지내는 거 혹시 좀 최근 소식이 있나요, 근황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고 긴장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 너무 요새 소식이 조용해서. 예, 소식은 참 조용한데 승인이 나기를 기다리면서 뭐 이럴 때 한번 내부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네. 좋은 말씀 해주시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한번 갈까요? 같이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참 어떻게 될지 지금 금융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데 김혜수 기자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출입기자로서 아니면은 좀 정도대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반면에 좀 제대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네.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마무리 짓는 쉬우시는군요. 네, 그게 더 좋으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